그 여자 목소리 녹음한 거 정신과 선생님한테 보냈어요. 며느리 진영은 70이 넘은 시어머니 은심에게 그 여자라고 자연스럽게 부릅니다. 일단 더 지켜보자고 하시네요. 하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입원도 고려해봐야 한대요. 2번. 며느리 진영의 그 말에 은심의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까지는 무능력한 아들 도훈이 대답했습니다. 도훈 씨는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하루 종일 그 여자랑 있어봐요.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진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후 감동사연 찐사연방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진실은 더 크게 되돌아오거든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도 믿을 수 없는 가족 이야기 함께 보시죠. 오늘도 은심은 작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손이지만 여전히 야무지게 움직이며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있었죠. 달보기가 부엌 한쪽 구석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은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믹스견인 달보기는 은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친구였어요. 달보가 오늘도 우리 둘이서 힘내자. 은심이 달보기에게 말을 걸던 그 순간 거실에서 며느리 진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훈 씨, 그 여자 때문에 집이 정신없잖아요. 아침부터 부엌에서 뭘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은심의 손이 젓가락을 쥔 채로 공중에 멈춰버렸습니다. 그 여자, 며느리는 자신을 그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3년 전 남편이 돌아가신 후 이 집에 들어와 살면서 한 번도 어머니로 불린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아예 그 여자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엄마가 강아지랑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야?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아들 도훈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귀찮음과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위해 변명하는 것조차 귀찮다는 듯이 말이에요. 엄마 말고요. 그 여자라고 하세요. 벌써 몇 번째 말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혼자 중얼중얼하는 거 보면 정말 소름 끼쳐요. 이상한 사람 같다니까요. 진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은심은 부엌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엄마가 아니에요. 그냥 그 여자라고 하세요. 제발이요. 진영의 단호한 목소리에 도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심은 벽에 기댄 채로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이 이 집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오은심이라는 이름도 어머니라는 호칭도 모두 사라져버렸죠. 달보기가 은심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위로하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은심은 달보기를 내려다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집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반겨주는 건 달보기뿐이었습니다. 그래, 달보가. 너만이 내가 누군지 알아주는구나. 점심시간이 지나고 은심은 거실에서 달보기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달보기가 은심의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있을 때 진영이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어요. 아이고, 또 거실을 어지럽히네요. 진영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은심은 아무것도 어지럽히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그저 달보기와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을 뿐인데 그것마저도 어지럽히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영아, 엄마가 뭘 어지럽혔다는 거야? 도훈이 회사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강아지 털 때문에 소파가 더러워졌다고요. 정말 신경 쓰여 죽겠어요. 은심은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보기가 뒤따라왔어요. 방문을 닫고 나니 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은심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앞에 가족들이 둘러앉았어요. 도훈과 진영, 그리고 중학생인 손자 준호까지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준호가 밝게 말했습니다. 은심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준호야, 그 여자가 만든 거 너무 많이 먹지 마. 간이 세서 몸에 안 좋아. 진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당황스럽게 변했어요. 13살 아이 손자 앞에서 할머니를 그 여자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할머니인데. 시끄러워. 엄마 말 들어.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심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손자 앞에서 자신을 그 여자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은심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봤자 그 여자의 잔소리가 될 뿐이었으니까요. 달보기가 은심의 발밑에서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습니다. 또 강아지한테 사람 음식 주려고 하네요. 정말 답답해. 진영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은심은 달보기에게 주려던 밥 한 조각을 다시 입에 넣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은심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달보기가 부엌 입구에서 은심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거실에서 도훈과 진영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그 여자 요즘 더 이상해진 것 같지 않아요? 맨날 강아지하고만 얘기하고. 그냥 외로운 거겠지 뭐. 외롭다고 해서 이상한 행동하면 안 되죠.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은심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놓칠 뻔했어요. 자신의 모든 행동이 이상한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은심은 달보기를 품에 안고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보기의 따뜻한 체온이 마음을 조금 달래주었어요. 달보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달보기가 은심의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은심은 달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달보가. 너만이 내 편이야. 너만이 나를 알아봐 주는구나. 밤이 깊어질수록 은심은 자신이 점점 사라져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라는 호칭이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달보기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달보기만큼은 자신을 끝까지 사랑해 줄 테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은심은 달보기와 함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달보기가 목줄을 보자마자 신나게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녔어요. 은심에게도 달보기에게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달보가,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우리 천천히 걸어볼까? 공원까지 가는 길에 은심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집 밖에서는 그 여자가 아니라 그냥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평범한 할머니였으니까요. 달보기도 신나게 냄새를 맡으며 걸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해서 벤치에 앉은 은심은 달보기가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럴 때만큼은 평화로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따뜻했고 달보기를 귀여워하는 아이들도 있었죠. 할머니,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지나가던 꼬마가 물었습니다. 달보기라고 해. 예쁘지? 네, 정말 귀여워요. 이런 순간들이 은심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자신이 할머니였고 달보기의 주인이었으니까요. 1시간 정도 공원에서 시간을 보낸 후 은심은 달보기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앞 골목길에서 발을 잘못 디뎠어요.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전봇대를 잡아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목이 삐끗했어요. 아이고, 아프다. 은심이 전봇대에 기대어 서 있는데 달보기가 걱정스럽게 은심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발목이 욱신거렸지만
집까지는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한 은심은 소파에 앉아서 발목을 주물렀습니다. 달보기가 은심의 옆에 바짝 붙어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괜찮아, 달보가. 조금 아프긴 하지만 괜찮아. 그때 진영이와 도훈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진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또 소파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아프신 것 같은데. 도훈이 은심을 보며 말했습니다. 발목을 좀 삐끗했어. 은심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나이도 먹고 기력도 없으면서 왜 강아지 산책을 나가요? 정말 답답해요. 진영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심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이 다친 것보다 강아지 산책을 나간 것이 더 문제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괜히 나가서 다치고. 이제 또 우리가 병원비 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영의 말에 은심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영아,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도 답답하니까 나간 거잖아. 도훈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답답하다고 해서 우리가 고생해야 해요? 이제 강아지 산책도 못하게 해야겠어요. 또 다칠까봐 걱정이에요. 진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달보기와의 산책까지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은심이 달보기 목줄을 들자 진영이 나타났습니다. 어디 가려고 해요? 달보기 산책을. 어제 다친 것도 모자라서 또 나가려고 해요? 이제 제가 강아지 관리하겠어요. 그냥 집에서 쉬세요. 진영이 달보기 목줄을 은심의 손에서 가져갔습니다. 달보기가 은심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어요. 잠깐, 달보기는. 제가 데리고 나갔다가 올게요. 또 다치면 안 되니까요. 진영이 달보기를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은심은 현관에 서서 달보기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달보기가 뒤돌아보며 은심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 진영이 달보기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달보기는 곧바로 은심에게 달려왔어요. 달보가 괜찮았니? 은심이 달보기를 쓰다듬었습니다. 달보기가 꼬리를 흔들긴 했지만 어딘지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이제부터 제가 강아지 산책시키겠어요. 집에만 있으세요. 진영이 선언했습니다. 은심의 마지막 낙이었던 달보기와의 산책까지 빼앗겨버린 것이었죠. 그날 밤 은심은 창문 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달보기가 옆에 붙어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외로웠어요. 달보기조차도 이제 진영이 관리하게 되었으니까요. 달보가 미안해. 내가 나이 들고 기력이 없어서 너까지 힘들게 하는구나. 달보기가 은심의 손을 핥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은심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달보기가 밤마다 창문 쪽으로 가서 낑낑거리며 밖을 보는 것이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달보가 왜 그래? 뭔가 있니? 은심이 창문을 열어봤지만 별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보기는 계속 밖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짖었어요. 강아지가 왜 이상하게 구는 거예요? 시끄럽다니까요. 진영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뭔가 밖에 있나 봐. 은심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래요? 정말 이상해요. 진영이 달보기를 쳐다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달보기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어요. 그날 밤도 달보기는 창가에서 밤새 짖었습니다. 은심은 달보기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달보기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달보가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하지만 달보기의 불안한 모습을 보니
은심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진영이 또다시 달보기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은심은 창문에서 그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달보기가 자꾸 뒤돌아보며 은심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진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은심의 마음이 초조해졌어요. 평소보다 너무 늦었습니다. 3시간이 지나서야 진영이 혼자 돌아왔습니다. 달보기가 없었어요. 달보기는 어디 있어? 은심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아, 그게요? 잠깐 보호소에 맡겼어요. 진영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보호소에? 왜? 관리 못하잖아요. 전문가들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은심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달보기가 사라져버린 것이었어요. 달보기가 사라진 후 은심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달보기가 돌아올까봐 계속 문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달보기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여자 요즘 더 이상해졌어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울고 그래요. 진영이 도훈에게 말했습니다. 은심은 거실 한 구석에 앉아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강아지를 많이 좋아했으니까 그럴 만하지. 도훈이 대답했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정도가 있죠. 저 사람 또 울더라고요. 정말 이상해요. 진영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은심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혹시 치매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행동이 정말 이상하다니까요. 진영이 걱정스러운 척하며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귀찮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치매? 설마.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요. 강아지 없어진 게 그렇게 큰일이에요? 하루 종일 울고 멍하니 있고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은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달보기를 그리워하는 것조차 이상한 행동으로 여겨지는 것이었어요. 목소리 녹음해서 병원에 보내봐야겠어요. 요즘 하는 말들 들어보면 정말 이상해요. 진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심은 몸이 떨렸어요. 자신의 말들을 녹음해서 병원에 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도훈 씨는 모르세요. 하루 종일 그 여자랑 있어봐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은심은 문틈 사이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달보기를 그리워하는 것도 슬퍼하는 것도 모두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심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달보기가 없는 침대가 너무 넓고 차가웠어요. 달보기의 따뜻한 체온이 그리웠습니다. 달보가, 넌 지금 어디에 있니? 무서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은심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진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또 혼자 중얼거리네요. 정말 이상해요. 진영이 문 앞에서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심은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심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달보기 밥그릇이 비어 있는 것을 보니 더욱 쓸쓸했어요. 그 여자 또 강아지 생각하고 있네요. 진영이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은심의 모든 행동이 감시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보호소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야. 도훈이 대충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긴 뭘 잘 지내요. 그냥 버린 거나 다름없죠. 진영의 말에 은심의 손이 떨렸습니다. 달보기를 버렸다는 것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진영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은심이 혼자 중얼거리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 목소리 녹음해서
정신과에 상담받아 봐야겠어요. 진영이 도훈에게 속삭였습니다. 은심은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오후에 은심은 달보기가 좋아하던 장난감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고무공이었는데 달보기가 매일 가지고 놀던 것이었어요. 은심은 그 공을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달보가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그때 진영이 나타났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그 여자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요. 진영이 휴대폰으로 은심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은심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어요. 왜 갑자기 안 해요? 계속하세요. 진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은심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진영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 목소리 녹음한 거 정신과 선생님한테 보냈어요. 은심의 젓가락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하시던? 도훈이 물었습니다. 일단 더 지켜보자고 하시네요. 하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입원도 고려해 봐야 한대요. 입원. 그 말에 은심의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입원까지는 도훈 씨는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하루 종일 이상한 사람이랑 있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진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호가 불편한 표정으로 밥을 먹었어요. 그날 밤 은심은 달보기의 장난감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달보기의 냄새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달보가 나도 곧 어디론가 보내질 것 같아.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은심이 장난감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달보기가 항상 목에 차고 다니던 목줄 말입니다. 은심은 조용히 일어나서 달보기 용품들이 있던 곳을 뒤졌습니다. 목줄이 어디 있는지 찾아봤어요. 그런데 목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은심은 진영에게 물어봤습니다. 달보기 목줄은 어디에 있어? 목줄이요? 아, 그거 보호소에서 가져갔을 거예요. 진영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은심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보호소에서 목줄까지 가져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은심은 달보기의 물그릇을 치우다가 작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목줄에 달려있던 작은 방울이었어요. 달보기가 걸을 때마다 딸랑거리던 그 방울 말입니다. 은심은 방울을 들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기억이 났어요. 며칠 전 달보기가 이상하게 행동했던 것 말입니다. 계속 창밖을 보며 짖었던 것이요. 혹시 달보기가 뭔가 알고 있었던 걸까? 은심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달보기의 행동이 단순히 이상한 게 아니라 무언가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날 밤도 은심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달보기가 보고 싶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달보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곧 어디론가 보내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달보기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심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달보기 없는 집은 너무나 조용하고 차가웠어요. 그 여자 정말 이상해졌어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울고 그래요. 진영이 전화 통화를 하며 말했습니다. 아마 누군가에게 은심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강아지 하나 없어진 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은심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자신을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은심은 식욕이 없었습니다. 달보기와 함께 먹던 밥상이 너무 썰렁했어요. 달보기 밥그릇이 비어있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여자 또 밥도 안 먹고 앉아 있네요.
진영이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좀 먹으라고 해봐. 도훈이 대답했습니다. 말해서 듣는 사람이에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 진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은심은 억지로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어요.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은심은 달보기가 좋아하던 장소들을 돌아다녔습니다. 달보기가 자주 누워있던 거실 한쪽 구석, 햇볕이 잘 드는 창가 쪽이었어요. 그곳에 앉아서 달보기를 기다렸습니다. 달보가 어디에 있니? 할머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은심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또 혼자 중얼거리네요. 정말 이상해요. 진영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은심은 깜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그 여자 계속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 이제 정말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아요. 진영이 도훈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은심도 억지로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식욕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괜찮아. 준호야, 신경 쓰지 마.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심은 손자 앞에서 마저 자신을 그 여자라고 부르는 진영이가 원망스러웠어요. 그 여자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엉망이에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진영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좀 더 기다려보자. 도훈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요? 이미 일주일이 지났다니까요. 계속 이상한 행동만 하고. 그날 밤 은심은 달보기의 장난감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달보기가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달보가, 할머니 보고 싶지 않니? 할머니는 너 없이 못 살겠어. 은심이 장난감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달보기가 정말 보호소에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은심은 용기를 내어 진영에게 물어봤습니다. 달보기를 어느 보호소에 맡겼어? 보호소요? 진영이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응, 달보기가 있는 보호소 이름을 알고 싶어. 아, 그거.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진영이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은심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전화번호라도 알려줄 수 있어? 전화번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길에서 본 보호소에 맡겼거든요. 진영의 대답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보호소 이름도 전화번호도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오후에 은심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보호소에 맡겼다면서 이름도 전화번호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달보기의 목줄에 달려있던 작은 녹음기가 생각났습니다. 몇 달 전에 은심이 달보기 목줄에 작은 녹음기를 달아놨던 것이었어요. 달보기가 산책 중에 무슨 소리를 듣는지 궁금해서 달아놨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그 녹음기에 뭔가 녹음되어 있을까? 은심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달보기가 진영과 함께 나간 그날의 소리가 녹음되어 있다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달보기도 없고 목줄도 없었습니다. 그 녹음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저녁 무렵 은심은 달보기의 용품들을 다시 한번 뒤져봤습니다. 혹시 놓친 것이 있을까 해서요. 그러다가 달보기 침대 밑에서 작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목줄에서 떨어진 작은 부품이었어요. 녹음기를 고정하던 클립이었습니다. 은심은 그것을 보며 확신했어요. 분명히 녹음기가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날 밤 은심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달보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녹음기가 어디에 있는지 말이에요. 달보가 내가 마지막에 무엇을 봤는지 알고 싶어. 내가 나에게 말하려던 게 뭐였는지.
은심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은심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어요. 말수도 줄어들고 기력도 없어졌습니다. 달복이 없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여자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이제 정말 병원에 데려가야겠어요. 진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아니에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내일 정신과 예약 잡겠어요. 진영의 말에 은심의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정말로 병원에 보내려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은심은 마지막으로 달보기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달보가, 할머니가 곧 어디론가 가게 될 것 같아.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은심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달보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것이 달보기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영이 정신과 예약을 잡겠다고 한 다음 날 은심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달보기도 없고 이제 자신마저 어디론가 보내질 상황이었어요.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 정말 답답해요. 하루 종일 저렇게 앉아만 있고. 진영이 전화 통화를 하며 말했습니다. 네, 내일 정신과에 데려갈 거예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은심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병원에 가게 되는 것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진영이 장을 보러 나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도우는 회사에 있고 준호는 학교에 간 상태였어요. 집에는 은심 혼자만 남았습니다. 은심은 달보기를 그리워하며 달보기가 좋아하던 장소들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거실 구석, 창가, 부엌 입구까지 모든 곳을 살펴봤어요. 그때 현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긁는 소리 같은 것이었어요. 은심은 귀를 기울여 들어봤습니다. 뭐지?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긁는 것 같았어요. 은심은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낑낑거리는 소리였어요. 달보기의 소리 같았습니다. 설마. 은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 밖의 소리를 더 자세히 들어봤어요. 낑낑, 낑낑. 분명히 달보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은심은 급하게 현관문을 열었어요.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계단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은심은 계단을 내려가 봤습니다. 그런데 1층 현관 앞에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달보가, 정말로 달보기였습니다. 하지만 달보기의 모습이 이상했어요. 목줄이 끊어져 있었고 온몸이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달보기가 닫혀 있는 것 같았어요. 달보가 어디서 왔니? 어떻게 여기까지? 은심이 달보기를 안으려 했지만 달보기는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평소와 다른 반응이었어요. 달보가 나야. 할머니야. 은심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달보기가 은심을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달보기의 목줄을 보니 정말로 끊어져 있었습니다. 억지로 끊어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목줄에 달려있던 작은 녹음기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은심은 녹음기를 보며 놀랐습니다. 몇 달 전에 달아났던 것인데 아직도 달려 있었던 것이에요. 달보기를 집으로 데려오려고 했지만 달보기는 계속 무서워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피하려는 것 같았어요. 달보가 무슨 일이 있었니? 왜 이렇게 무서워해?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심은 급하게 달보기를 안고 집으로 올라갔어요. 달보기는 떨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달보기를 살펴보니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지쳐 보였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달보가 물부터 마셔. 은심이 물그릇을 가져다 줬습니다. 달보기는 급하게 물을 마셨어요. 정말 많이 목말랐던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사료를 줬습니다. 달보기는 사료를 보자마자 급하게 먹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굶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거니? 은심이 달보기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달보기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그때 달보기의 목줄에 달린 녹음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심은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떼어냈어요. 이 안에 뭔가 녹음되어 있을까? 은심은 녹음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버튼이 있었어요. 재생 버튼인 것 같았습니다. 은심은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그러자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뭐지?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가까이 대고 들어보니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정말 시끄럽네. 진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여기 버리고 가자. 누군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 같았어요. 보호소에 맡겼다고 하면 되겠지? 응, 그 여자는 모를 거야. 은심의 손이 떨렸습니다. 달보기를 보호소에 맡긴 게 아니라 어딘가에 버린 것이었어요. 녹음기를 계속 들어보니 더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때문에 그 여자가 더 이상해졌잖아. 맞아. 걔나 없애버리면 정신병원 보내기도 쉬워질 거야. 은심의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달보기를 없애서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려는 계획이었던 것이에요. 그 여자 돈만 뽑고 요양원 보내면 끝이지. 도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들까지도 그런 계획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노인네 돈만 뽑고 요양원 보내면 끝이지. 이 집도 우리 거가 되고. 은심은 녹음기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의 돈을 빼앗고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달보기가 은심 옆으로 다가와 몸을 비볐니다. 마치 위로하려는 것 같았어요. 달보가, 내가 이걸 가져다 준 거구나. 고마워. 은심은 달보기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달보기가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어요.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달보기는 이 비 속에서도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은심에게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이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은심은 녹음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증거가 있으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내일이면 정신과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달보가, 우리 함께 싸워보자. 은심은 달보기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은심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달보기가 가져다 준 이 작은 기계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달보가,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달보기가 은심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었지만 은심 곁에서는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은심은 녹음기의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들어봤습니다. 진영과 도훈의 대화가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 여자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야. 빨리 없애버려야겠어. 맞아. 강아지부터 치우고 나서 정신병원 보내자. 그러면 이 집도 우리 거고 그 여자 돈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잖아. 노인네가 뭘 알겠어. 치매 걸렸다고 하면 끝이야. 은심의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돈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던 것이에요. 녹음기에서 더 충격적인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어디다 버릴까? 산속 깊숙한 곳에 버리자. 절대 못 찾아올 만한 곳에. 혹시 죽으면 어떡하지? 죽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그 여자가 이상해졌다고 하면 되잖아. 달보기를 죽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은심은 달보기를 꼭 안았어요. 이 작은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대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달보가 정말 무서웠겠다. 미안해. 달보기가 은심의 품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직도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영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은심은 급하게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진영이 거실로 들어오더니 달보기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진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달보기가 돌아온 것을 본 것이에요. 달보기가 돌아왔어. 은심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아왔다고요? 말도 안 돼요. 보호소에 있어야 하는데. 진영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심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보호소에서 도망친 것 같아. 은심이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도망쳤다고요? 그럴 리가. 진영이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킬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다시 데려가야겠어요. 그 여자가 또 이상해질 테니까. 진영이 달보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달보기는 진영을 보자마자 무서워하며 은심 뒤로 숨었어요. 달보가 괜찮아. 은심이 달보기를 진정시켰습니다. 이상하네요. 왜 저를 무서워하죠? 진영이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은심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달보기가 진영이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도훈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달보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달보기가 왜 여기 있어? 보호소에서 도망친 것 같아요. 진영이 대답했습니다. 도망쳤다고? 이상하네. 도훈도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다시 데려가야겠어요. 진영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좋아하시니까. 좋아한다고 해서 계속 키울 수는 없어요. 그 여자 상태 보세요. 진영이 은심을 째려봤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달보기는 은심 옆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 달보기가 돌아와서 기뻐요. 준호가 밝게 말했습니다. 돌아온 게 뭐가 좋아? 또 문제만 생길 텐데. 진영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준호를 나무랐습니다. 은심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녹음기의 내용을 알고 나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그런데 달보기 목줄이 끊어져 있네. 도훈이 말했습니다. 보호소에서 끊어진 것 같아요. 진영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목줄에 뭔가 달려 있었는데 없어졌네. 은심이 일부러 말했습니다. 뭐가 달려 있었다고요? 진영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작은 녹음기 같은 거. 은심의 말에 진영과 도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녹음기요? 응, 달보기가 무슨 소리를 듣는지 궁금해서 달아났었거든. 진영과 도훈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 녹음기 어디 갔을까? 진영이 애써 무관심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글쎄, 어디 떨어뜨린 것 같아. 은심이 대답했습니다. 진영과 도훈이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은심은 녹음기를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내일 정신과에 가기 전에 이 증거를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했어요. 그날 밤 은심은 달보기와 함께 방에 있었습니다. 달보기는 은심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달보가, 내가 진짜 용감했구나. 이 증거를 가져다 줘서 고마워. 은심은 숨겨둔 녹음기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 작은 기계가 자신을 구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내일 정신과에 가기 전에 이걸 누군가에게 들려줘야 해. 은심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이 녹음기를 보여줄지,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지 말이에요. 달보기가 잠결에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악몽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은심은 달보기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아, 달보가. 이제 우리 함께 싸워볼 거야.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하루가 시작되려고 했어요. 새벽이 밝아오자 은심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신과에 가기 전에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달보가, 우리 나가자. 은심이 달보기에게 속삭였습니다. 달보기는 은심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은심은 녹음기를 작은 가방에 넣고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진영과 도훈이 아직 자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준호는 학교 가기 전이라 방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죠. 동사무소까지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은심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달보기가 자신을 위해 돌아온 것처럼 자신도 끝까지 싸워보기로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도착하자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일찍 오셨네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상담을 받고 싶어서 왔어요. 은심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상담이신지요? 가족 문제로요. 직원이 은심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복지 상담사인 김 과장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어르신, 편하게 앉으세요. 무슨 일이시죠? 김 과장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은심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제가 집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어요. 어떤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며느리가 저를 그 여자라고 불러요. 제 이름은 오은심인데 말이에요. 김 과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 여자라고 불리신다고요? 네, 그리고 제 강아지를 없애버렸어요. 보호소에 맡겼다고 거짓말을 하면서요. 은심이 달보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강아지가 돌아왔는데 목줄에 녹음기가 달려 있었어요. 은심이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녹음기요? 네, 이 안에 며느리와 아들이 하는 말이 녹음되어 있어요. 김 과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은심이 녹음기를 켰습니다. 진영과 도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여자 돈만 뽑고 요양원 보내면 끝이지. 노인네가 뭘 알겠어. 치매 걸렸다고 하면 되잖아. 이게 죽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그 여자가 이상해졌다고 하면 되니까. 김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오늘 저를 정신과에 데려간다고 해요. 치매 검사를 받게 하려고요. 은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르신, 이것은 노인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김 과장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노인학대요? 네, 정신적 학대와 경제적 학대 모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은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김 과장이 녹음기를 다시 들어봤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경찰에 제출해야겠습니다. 경찰에요? 네, 이런 경우는 수사기관의 도움이 필요해요. 김 과장이 즉시 관련 부서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지금 담당 수사관이 오는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1시간 후 경찰관이 도착했습니다. 노인학대 전담팀의 박 형사였어요. 어르신,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박 형사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은심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 여자라고 불린 것부터 달보기가 사라진 것, 그리고 녹음기를 발견한 것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 녹음 파일의 진위를 확인해야겠습니다. 박 형사가 녹음기를 들어보고 말했습니다. 목소리 분석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은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영이었어요. 그 여자
어디 갔어요? 병원 가야 한다니까요. 진영의 목소리가 화가 나 있었습니다. 곧 갈게. 은심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와요. 의사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어르신, 집에 가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박 형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 가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동행하겠습니다. 박 형사가 제안했습니다. 같이 가시는 거예요? 네,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니까요. 은심은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사무소에서 집까지 가는 길에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부터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겠습니다. 녹음요? 네, 증거 수집을 위해서요. 집에 도착하자 진영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어디 갔다 왔어요? 진영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동사무소에 다녀왔어. 은심이 대답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왜 갔어요? 상담을 받으러. 그때 박 형사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진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경찰이라고요? 왜 여기에?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되어서 조사하러 왔습니다. 박 형사가 배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노인학대요? 그게 무슨... 진영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오은심 어르신을 그 여자라고 부르시는 게 맞나요?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진영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강아지를 없애신 것도 맞나요? 보호소에 맡긴 거예요. 진영이 소리쳤습니다. 어느 보호소인지 알려주시겠어요? 박 형사의 질문에 진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도훈이 회사에서 급하게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경찰이 와서 조사하고 있어요. 진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이요? 도훈도 당황했습니다. 노인학대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도훈이 항변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겠어요? 박 형사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도훈과 진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르신의 강아지 목줄에 달려있던 것입니다. 녹음기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여자 돈만 뽑고 요양원 보내면 끝이지. 노인네 돈만 뽑고 요양원 보내면 끝이야. 도훈과 진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 형사의 조사가 시작되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훈과 진영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녹음 파일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이 녹음 파일은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박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은심은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 여자로 불리며 상처받았거든요. 미안하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야. 은심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은심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에게 그 여자라고 부르는 게 싫었는데 아무 말도 못했어. 정말 미안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버틸 수 있었어. 은심이 준호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박 형사가 조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노인학대 방지법에 따라 정신적 학대와 경제적 학대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훈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은심 어르신의 재산 관리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진영과 도훈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어르신, 당분간 다른 곳에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박 형사가 제안했습니다. 아니에요. 이 집이 제 집이에요. 은심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가족들이 다른 곳에 거주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도훈과 진영은 당분간 다른 곳에서 살아야 했어요. 준호는 은심과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괜찮아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아. 내가 있고 달보기도 있으니까. 달보기가 은심의 발밑에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고 편안해 보였어요. 동사무소에서 후속 상담을 위해 김 과장이 집에 방문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제 이름으로 불리니까 기분이 다르네요. 은심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혹시 상처 치유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상담 프로그램이요? 네, 가족 갈등으로 상처받은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은심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참여해 보고 싶어요. 몇 주 후 은심은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어르신들과 만나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어요. 저도 며느리에게 그런 대우를 받았었어요.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니 위로가 되네요. 은심이 대답했습니다. 집에서는 준호와 달보기와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그 여자라고 불리지 않았어요. 할머니, 저녁 뭐 드실래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 볼까? 좋아요. 준호와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달보기도 부엌에서 꼬리를 흔들며 지켜봤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아빠랑 엄마에게 할머니를 그 여자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말할 걸 그랬어요. 괜찮아, 준호야. 내가 어린데 어떻게 어른들에게 그런 말을 하겠어. 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준호의 말에 은심은 뿌듯했습니다. 손자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고마웠어요. 그래, 맞아.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어. 달보기가 은심의 옆에 앉아서 고개를 기댔습니다. 마치 동의한다는 듯이 말이에요.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도훈과 진영은 노인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어요. 그리고 은심의 재산 관리권은 은심 본인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은심이 박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어르신. 이제 평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심은 달보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달보가, 내가 용감하게 돌아와서 진실을 알려줘서 고마워. 달보기가 은심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축하해요. 고마워, 준호야. 그날 저녁 세 식구는 오랜만에 편안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 그 여자라는 말은 들리지 않았어요. 할머니. 응? 할머니는 할머니예요. 그 여자가 아니라 오은심 할머니예요. 준호의 말에 은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오은심이야. 달보기가 두 사람 사이에서 꼬리를 흔들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은심은 달보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말 못한다고, 기억 못한다고 소중하지 않은 존재는 없습니다. 이제는 침묵을 걷고 당신의 진실도 들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깐 어르신들에겐 아주 큰 행운이 됩니다. 감사합니다.